안녕하세요. 장대성입니다.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나쁜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들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교육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강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오고 저는 단지 마이크의 역할만 하게 하옵소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감동 감화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장대성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저는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마스크 쓰겠습니다. 제가 면역 질환 체계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제 자신이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죠. 또 다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은 크리스찬의 핵심 서비스 역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다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서비스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전철 안에서도 서비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굉장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득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득이 많이 됩니다. 이 서비스라는 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단순히 그냥 봉사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그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생활은 거의 서비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급이 사람이 올라갈수록 하는 일이 거의 다 이제 서비스가 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시는 일이 거의 다 가족 간에 서비스를 하고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서비스를 잘하는 나라는 강대국이고 서비스를 못하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고 약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오셨지만 북한 사람들 서비스 잘해? 네? 북한 사람들 서비스 잘합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만 잘하죠. 살기 위해서. 아첨. 그 아부는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서비스를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일본 사람이 잘할까요? 미국 사람이 잘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미국 사람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생각이 없으세요? 일본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서비스를 더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 서비스는 좀 그 인위적인 서비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그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해주면 그 반드시 보복 같은 게 돌아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런 문화가 있는데 미국은 청교도 정신, 이 개신교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가 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마음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본질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가 되죠.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주소를 적은 종이 쪽지를 주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영어 잘 못하고 아예 그 사람 집에다 그 주소지에 데려다 줘요. 아예 자기 차로. 그 정도로 서비스를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보다도 서비스를 잘하죠. 더. 왜 잘할까요? 같은 백인인데 유럽에 있는 백인보다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더 서비스를 잘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네? 유럽에서 미국에 이민 갔었죠.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옮겨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잘 돼서 미국으로 갔을 거예요. 유럽에서 뭔가 안 되고 실패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까요? 잘 안 되니까. 그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자기 자신이 낫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잘 되는 사람은 아무거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거나 안 하죠. 그래서 미국 간 사람들이 같은 백인이라도 유럽에서 고생을 했고 유럽에서 뭔가 안 됐고, 특히 처음에 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종교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예? 청교도 그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유럽 사람들보다 더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더 서비스 정신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잘해야 경쟁력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럼 서비스는 뭐냐? 본질적으로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 서번트에서 나왔으니까 종이 하는 일이 서비스예요. 종로로 타는 일. 예? 그러니까 종로로 타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아주 낮아져야 되겠죠. 내가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좋은 서비스가 나가지 내 행동에서 좋은 서비스가 발휘가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크게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장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그래요? 자, 서비스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든 물건들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 경제 활동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제조 활동하고 서비스 활동하고. 그 제조 활동은 이런 거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마이크를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런 걸 제조 활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물건을 만들지 않는 경제 활동을 서비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서비스는 음식점은 어떤가요? 음식점은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같이 다 하는 데서 다 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뭘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고, 이 식당 안에 식당에서는 서빙을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제조가 같이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우리가 병원은 뭡니까? 병원은 순수 서비스예요. 병원에서 뭐 만들어요? 병원에서 만들지 않죠. 그래서 병원은 순수 서비스입니다. 버스 회사도 안 만들죠. 사람만 싣고 다니죠. 그러니까 순수 서비스입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분야가 제조 분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85%가 제조 활동을 하지 않고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잘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에요. 일본은 한 70%가 좀 넘고,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도 70%가 넘고,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65%가 넘었어요. 근데 중국은 옛날에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30% 정도뿐이 안 됐어요, 서비스 분야가. 근데 지금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뭐예요? 선진국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북한은 통계를 잘 내진 않으니까 그 서비스 분야가 전체 국가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낮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를 잘하는 게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더 좋은 경쟁력입니다. 그 보화나 마찬가지,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서비스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서비스 못하고 다른 데 가면 서비스를 잘하고, 이게 아니고, 서비스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잘하고, 서비스를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죠. 그 소리 아시죠? 예? 기분 좋으니까 뭐해? 에이 너 천냥
안 받아. 그걸 끝내자.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뭐예요? 제조의 서비스예요. 말 잘하는 게 제조의 서비스예요. 서비스죠. 그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는 아들보다 글 잘하는 아들이 낫다고 그랬어요? 어떤 아들이 낫다고 그랬어? 말 잘하는 아들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좋은 서비스에 아주 서비스 능력이 하나다. 어떤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잘해야 돼? 에? 기분 좋게 말을 잘해야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생활 할 때나 이럴 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따지는 아이들 있죠. 잘 따지는 사람, 잘 따지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따지면 기분 좋아 나빠요? 따지면 안 좋죠. 남편이 자꾸 왜 따져? 그 남편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따지는 남편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서비스를 못하는 사람이야. 기분 나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아부가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에요. 아부하는 아들이 좋아? 아들 둘인데 아부 안 하는 아들이 좋아? 어떤 아들한테 상속이 많이 가? 아버지가 부자야. 첫째 아들은 아부를 너무 잘해. 아버지가 어디 아버님 잘 갔다 오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들어오시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냉수 드세요 이래. 둘째 놈은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와도 인사도 안 해. 너네 애비한테 인사도 안 하냐? 해서 뭐해 그러면? 어떤 아들한테 돈 주고 싶어? 큰아들. 아부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비위를 맞춘다요. 비위를 맞춘다. 비위를 맞춘다는 뜻은요 비장과 위장을 잘 조화롭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 비장과 위장이 잘 조화되면 소화가 어때요? 잘 되죠. 그래서 아부는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려면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기분 나쁘게 해줘야 돼? 기분 나쁘면 소화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입부터 깔깔하지. 그래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소화 잘 되게 해주는 건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아부를 좋은 뜻으로 생각해야 돼. 제가 미국에서 박사 받을 때 아부로 받은 사람이 아부로 공부로 받은 게 아니라 아부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부가 공부보다 세다야 세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박사 나보다 늦게 받았어. 나는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요 미국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숙여서 인사 안 하잖아요. 하이 그러고 그러잖아. 미국 사람 흉내내고 하이 뭐 이래.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미국 교수 만나면 꼭 프로페서 그러고 How are you 그러고. 근데 저기 미국 애들이요 교수 그 이름을 불러. 탐하고 짐하고. 저는 성을 한국처럼 프로페서 브라운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찾아가. 그러면 기억하고 있어요. 난 너 기억한다고. 너는 동양식으로 이게 밴드 인사 굉장히 예절 바르고 나 기분 좋았다고. May I help you? 뭘 도와줄 거야? 그럼 벌써 반은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 만나면요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 돈이 적어. 일반적으로 많죠. 그럼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해야 되잖아. 그 돈 나오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기분 나쁘게 해줘야 돼? 기분 좋게.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미스터 쏘 그러는 거야. 플리즈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남자가 쏘 하는 게 쏘. 예스 쏘 하고 플리즈 하고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돈 들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안 들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그리고 남자들은 뭐를 좋아해? 불러주는 걸. 자기 직책을 불러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은 뭘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직책. 그러면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하고 군대 장군도 했어. 그리고 세 개 다 부를 수 없잖아. 김 국회의원, 김 장관, 김 장군 그렇게 부를 수 없잖아. 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장관직을 제일 좋아하면 장관님 오셨어요 그래야 돼. 근데 장군님 오셨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날 장관인데 장군이라고 불러 그런다고.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읽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어디 갔어? 기분 좋게 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돈이 나오게 해주는 거야. 나오게. 예? 기분이 좋아야 돈이 나오지. 기분이 나쁜 돈이 나오겠어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사회주의에서는 거의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일 잘하고 난 기분 좋게 해준다고 돈 더 줘야 안 줘요? 돈 더 안 주죠? 돈 더 안 주는데 뭐로 뭐 머리 짜서 남 기분 좋게 해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발달하죠.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남보다 더 기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뭐야? 기분 좋고 편안하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한테 나오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 개신교에서 나왔는데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제생활을 하는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제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매일 경제생활하죠? 경제생활하는데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짓말하라고 그래서 정직하라고 그랬어. 정직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일 농땡이 치고 게으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라고 그랬어? 근면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남한테 신용 지키라고 그랬죠. 응? 그리고 낭비하라고 그랬어요? 검소하라고 그랬어? 검소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매일 놀러 다니라고 그래서 쾌락을 자제하라고 그랬어? 쾌락을 자제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살면서 경제생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래, 저렇게 살면은 돈을 벌까 못 벌까? 장사를 하면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돈을 잘 벌죠. 그럼 돈을 버는 돈은 어떻게 해? 내가 다 써야 돼? 내 거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줬다 이게 나를.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날 벌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재물이야. 그러니까 그 재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논아주고 이렇게 사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다른 게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고, 자본주의는 돈을 숭상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예요? 정신이야. 무슨 정신이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보고 기분 나쁘게 해주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상처 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한테 상처 줘도 같이 상처 주라고 그랬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쉽지 않은 거야. 왜? 누구한테나 서비스를 잘하려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주는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요새 사회에서 서비스하는 직종에,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노동자라고 그래?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죠. 예? 그 감정 노동자가 어떤 때 감정이 치솟아. 어떤 때 고객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줬을 때, 예? 그때도 기분 나쁜 걸 표현하지 않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으로 대하는 게 서비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하려면 뭐를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서비스하는 사람이 인권을 주장하면 안 돼. 내 인권을 주장하면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인권을 주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을 빼야 돼. 내 간을 빼놔야 된다고. 내 자존심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서비스를 잘하게 돼 있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예요? 내 자존심 살리는 게 기도야? 내 자존심 빼는 게 기도야? 내 자존심 빼는 게 기도죠. 나를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서비스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서비스를 잘해.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야.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라고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그 학교에서 우리는 교육을 경영학과에서는 그렇게 안 시켜.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성공을 하려면 개같이 일을 해야 돼. 개같이. 어? 개는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인한테 대들어? 대들어 꼬리쳐. 꼬리쳐야 돼. 기분 좋게 해주지. 주인 기분 좋게 해주지. 그래서 개 키우지. 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주는데 개 왜 키워? 자꾸 날 물으려고 그러면 개 키워? 어? 그래서 개는 충성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충성도 안 변하죠. 어? 그 개가 거짓말해? 거짓말 안 하지. 안 속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개가 누구의 개라고 그러잖아. 누구의? 전두환 대통령의 개가 있어 없어? 인간개. 김일성이 인간개가 있었어 없었어? 많았죠. 인간개가. 김정은이도 지금 인간개가 있어 없어? 많죠. 어? 그 왜 데리고 있어? 왜? 장성택이처럼 죽이지 않고, 어? 매일 자기를 꼬리치고 기분 좋게 해주니까. 충성도 높다. 이거 충성도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도 개 같은 남편이 좋은 거야. 개 같은 남편이 좋은 거야. 개 같은 남편은 나 변해 안 변해? 바람 펴 안 펴? 안 피죠. 어? 어? 여자들이 제일 좋은 게 뭐야?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좋은 거야? 나만 알아주는 남편이 좋은 거야? 나만 알아주는 남편. 그 개가 누구만 알아? 주인만 알잖아. 그쵸? 그래서 개 같은 놈을 잡아서 결혼해야 돼. 어? 평생 나만 바라보고 있어.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충실을 뭐라 그러면 견마지로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견마지로. 견마지로가 뭐냐면 개와 말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최고의 충신이에요. 견마, 개견자야, 말 맞자. 어? 개와 말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견마지로. 그래서 견마지로를 하는 사람은 2인자가 되는 거야 항상. 어? 그래서 1인자가 죽으면 자기가 1인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풍신소길.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견마지로를 하다 오다 노부나가 죽으니까 1인자가 돼서 전 일본을 통일한 거예요. 응? 이게 개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개가 이상한 마음 갖고 있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죠. 어? 요새 개는 좀 다른 것 같아. 애완용 개들은 집에서 하도 키워서.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충성도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의 개신교, 기독교로 카톨릭도 포함하니까 개신교인의 이제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다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 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직이 사실 살다가 보면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경제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새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지금 그 하나님께 용서를 요새 계속 구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를 보니까 70년 살아오면서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 뭐 몇 억 번도 더 될 것 같아. 다 책에다 써놓으면. 어? 그만큼 정직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렵죠. 그다음에 정직이 경쟁력이라고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죠. 정직이 최상의 그 정책이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죽이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거 다 얘기했죠. 온유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용감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신분상의 불이 있어도 용감하게 나는 거 못한다고 그럼 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용감하게 그 일에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능력, 그 성격,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중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변화,
이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변화도 혁신적으로 변화는 한꺼번에 모든 걸 확 변하는 거야. 저기 한자를 보면 가죽 혁자에다가 새로운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온몸에 가죽으로 돼 있죠. 피부가 가죽이죠. 가죽을 벗겨내면 새살이 돋아 안 돋아? 새살이 돋죠. 우리가 여기 종기가 나면 약 바르고 이러는 것보다 종기를 칼로 그냥 다 도려내면 새살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데 깨끗이는 안 나. 종기를 다 살로 도려내면 깨끗이 나야 안 나요? 깨끗이 나죠. 새살이 나와서. 그게 혁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혁신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을 혁신한다, 국가가 혁신한다 그러면 반대가 많아.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혁신을 안 하면 그 안에 있는 고름이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혁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힘을 빌려서 하는 거죠. 내 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대화를 잘해야 돼. 어? 대화.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남편이 있어. 세 가지 말만 해. 나 나간다. 밥 달라. 나 들어왔다. 그런 얘기만 하는 남편이 있어. 그거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돼. 부인하고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 부부간에. 잘. 일본 사람들은 부부간의 대화도 겉도는 대화만 해. 이 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해요. 거의 죽을 때까지 가지고 한다고 그래, 부부간에.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자가 왜 나하고 사는지 몰라.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안 답답해? 한국 사람 얘기 잘해 안 해? 한국 남자가 잘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가 이거야.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잖아. 그래서 춤도 한국 춤하고 일본 춤하고 달라요. 한국 춤은 어때요? 이 살풀이 같은 춤. 한국 춤은 이 춤 사이가 커, 이렇게.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다 또 옷도 큰 거 입고 나와, 작은 거 입고 나와, 붙은 거 입고 나와, 넓은 거 입고 나와. 조선은 넓잖아요. 넓은데 또 살풀이 하는 여자는 옷도 큰 데다 또 뭐 하나 달고 나와, 안 달고 나와? 하얀 거 긴 거 달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크게 하잖아. 그만큼 마음을 뭐야? 크게 내는 거야. 일본 여자들 춤은 우산 떼나 들고 나와서 요래 꽃바구니 이러고. 그건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야? 감정 표현을, 자기 마음의 표현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서비스가 사실은 고품질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마음을 제대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억짜면서 하는 거지. 화만 안 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려면 내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와서 표현이 넓게 잘 되는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만 잘 받으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바탕이, 감정 표현을 잘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리스마를 제가 저기 얘기해놨는데, 카리스마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능력과 은총을 받은 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총과 능력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달라 안 달라? 다르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목에 막 힘주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야. 계급이 높다고 카리스마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온유하단 말이에요. 온유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모세가 거칠다고 그랬어? 온유하다고 그랬어? 온유하다고 그랬죠. 그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죠.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모세가 뭘 갈러? 바다를 갈르잖아. 바다를. 전두환이가 바다 갈라? 전두환이 개천도 못 갈라. 양지에 있는 물도 못 갈라. 근데 전두환이가 뭐 카리스마가 있대.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개천을 갈랐어? 못 갈랐죠.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카리스마는 뭐예요? 모세 같은 사람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카리스마가 가질 수가 있어요. 누가 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카리스마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누구나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좀 빨리 나가지. 시간이 안 됐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아는 것보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응? 이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지혜가 없어요. 응? 지혜가 없으면, 지식만 많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잘못하면 뭐예요? 범죄 길로 빠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먼저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러면 선각자라고 그래. 나중 깨달은 사람은 후각자야. 그 후각자가 되면 안 돼. 영원히 못 깨닫는 사람은 미각자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선각자예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 뭐에 먼저 깨달았어요? 저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먼저 깨달은 분들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안창호 선생, 난강이 이승훈 선생, 3.1운동 주도한 백범 김구 선생, 그 북한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 아세요? 조만식 선생 다 누구? 예수님 말씀 듣고 새롭게 깨달은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이 나라를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이 나라를 개화시키고. 자, 다음에 지금 지혜 얘기했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식만 많이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 지식 가지고 나쁜 데 활용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머리는 좋고 아는 건 많으니까 머리를 나쁜 데 돌리기 시작하면 범죄형 지식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보다는 지혜. 지식은 없는데, 그 노인네들 보면, 할머니들 보면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많으신 할머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할머니들이 지식은 많고 지혜 없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자녀들도 교육 잘 시키고. 되게 그런 할머니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 잘 돼, 안 돼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가 앞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려면 뭐가 앞서야 돼요? 지식보다 지혜가 앞서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잘해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서 손해 나는 거 없어. 다른 사람 골고루 다 기분 좋게 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화살이 돌아올까요? 칭찬이 돌아오고 좋은 평이 돌아올까? 칭찬과 좋은 평이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에 돈 들어가? 돈 내고 해? 아니죠. 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의식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저기 왼쪽에 최명신 장군이에요. 주 베트남 한국군 사령관 하셨던 분. 저분이 그 월남에서 귀국을 하셨어. 그 베트남에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래서 청와대로 가는 길에 청와대를 먼저 안 가고 어디 갔냐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간 거예요. 그때는 국립묘지라고 그랬어요. 현충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저희가 파월 장병, 베트남에서 전사한 사병들 묘지예요. 병사들 장교 묘지가 아니라. 거기에 먼저 참배하고 가시는데, 저분이 장로죠. 그 남포 출신인데 아주 독실한 그 장로교 신자신데, 그 저분이 지금 그 차고 있는 벨트가 장군 벨트가 아니야. 저때 별셋이었는데 장군 벨트가 아니고 일반 병사나 장교들이 매는 벨트예요. 그러니까 저 옷차림에서부터 벌써 뭐가 나타나요? 겸손. 저기 수통도 차고 있고 그렇잖아요. 저 동작 수통. 그러니까 사병들이 전투시에 차고 있는 걸 그대로 다 차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마음과 같이 산다? 병사. 나는 비록 별셋이지만 사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한다고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니까 사병들에게 서비스가 좋아 나빠? 서비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월남에 갔다 온 분들은 전부 다 최명신 장군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별셋이 자기가 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저분이
생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면 그 파월 그 월남에 갔다 온 그 분들이 나와서 그냥 도요를 했다고, 환영을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 높이 올리는데, 근데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어? 제일 어려운 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지기가 더 어렵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낮아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낮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낮아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 지식을 많이 가졌던, 돈을 많이 가졌던, 뭐 직책을 많이 가졌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써야지.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어? 이 땅에 쌓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어? 하늘에. 하늘에. 하나님 뜻에 맡겨 쓰는 게 하늘에 쌓는 거죠. 그러므로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 가볍게 해야 돼요. 나를. 내가 가진 게 자꾸 적어야 내가 낮아져서 서비스를 잘하게 돼 있어. 그러면 또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서비스 잘하고 돈이 들어오면 또 내놓고 그게 자본주의 생활이에요. 자, 서비스는요, 개념이 아까 얘기했죠? 주인에게 종 노릇하는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주인에게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종, 노예. 종하고 노예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 기본은 뭐야? 아까 얘기했죠. 뭘 빼? 쓸개와 간을 뺀다. 나는 쓸개와 간이 없다. 이러고 사는 게 서비스 정신이에요.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서번트에서. 서번트가 하는 게 서비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랬어. 국민의 공복. 국민의 공복이 무슨 뜻이냐면 공적인 노예다 이거야. 국민의. 근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헌법이.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 더 강해? 국민의 노예가 더 강해? 국민의 노예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 노동단체가 세지니까 헌법도 저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공무원도 사실은 출세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나는 국민의 노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국민이 좋아해 안 좋아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안 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미국은 아직도 영국이나 미국은 시빌 서번트 공복이란 말을 아직도 사용해요. 공무원은 시빌 서번트 공적 노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잘한다는 거는 뭐예요? 노예 생활을 잘한다.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사회생활한다. 누구의 노예? 모든 사람의 노예.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노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생활을 해야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돼. 저희 집사람이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상한 여자라고 그래서 너무 서비스를 잘해서 그 서비스 너무 잘하면 좀 그 여자가 너무 서비스 잘하면 그렇잖아. 에?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숟가락 떨어뜨렸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가 숟가락 떨었는데 그걸 가서 주워주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왜 외간 남자 숟가락을 주워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상한 여자다 저거 왜 저러지? 그리고 어떤 애가 식당에서도 울면은 전혀 모르는 애인데 가서 애 안아주고 밖에 나가서 애 달래주고. 그러니까 그 애 엄마가 좋아해 안 좋아해? 전혀 상관없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내가 서비스가 좋은 마누라 하고 사는구나. 그 운전을 하면 자꾸 나 김밥을 먹여 이렇게 하는데 입에다가 자꾸. 그러니까 서비스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 동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서비스예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적이 없죠. 누구나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게 노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노예제도, 조선의 노예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예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가장 인간적으로 대해준 노예제도가 조선의 노예제도예요.
조선은 노예가 외거 노비 그래서 노예가 출퇴근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살면서 주인 집에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또 자기 집으로 가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면 자기 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면천, 돈을 주인에게 갖고 노비 신세를 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노예가 또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노예가 노예를 사서 노예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조선은. 그래서 조선은 노예가 노예를 또 데리고 있어. 사실 그 기생은 딱 노예 신분이거든요. 기생 아시죠? 기생은 전부 다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인데 기생이 영화에서 보면 종을 데리고 있어, 안 데리고 있어? 종 데리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게 조선의 제도예요. 기생이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노예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면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조선의 제도는 다른 유럽의 노예 제도는 아주 그냥 가축이야, 가축. 개와 똑같아. 개돼지나.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달된 노예 제도였는데, 노예가 값이 얼마 갈까요? 노예 값. 조선시대 때 남자 노예 하나가 소 4-5마리 값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소 한 마리가 집 한 채보다 비싸요. 에?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아파트 5채 이상이야. 비싸요. 비싸죠? 그 노예 5명 가지고 있으면 부자야, 아니야? 부자예요.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보다 쌀까 비쌀까? 에?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보다 비쌀까 쌀까? 비싸요. 적어도 3-4배 이상 비싸. 왜? 그 여자가 낳는 애는 다 내 거야. 어? 그 여자가 낳는 애는 다 내 거야. 그 암소 주인이 송아지 낳으면 숫소 주인이 주장해? 아니, 송아지 암소가 송아지 낳았어. 그럼 숫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숫소 주인이 그것도 반쪽은 내 거다 그 주장해? 못해? 못하죠. 똑같아. 그 여자가 낳는 노예는 다 여자 노예 거야. 그래서 여자가 아주 그냥 체격도 좋고 애 잘 낳게 생기면 그 노예 값은 비싸. 애를 못 낳게 생기면 싸고. 어? 그러니까 여자 노예 남자 노예를 한 10명 데리고 있어 엄청난 부자예요. 재산에 재산, 큰 재산. 왜? 그리고 또 노예는 누구만을 위해서 일을 해? 주인만을. 그러니까 노예가 많을수록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유럽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 그거는. 자, 그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노예 해방할 때는, 노예 해방 전에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먼저 노예 제도를 없앴어요. 미국보다 먼저 노예 제도를 없애니까 노예 장사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노예 장사가 없어지니까 노예가 줄어 안 줄어? 줄죠. 그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남쪽에 간 사람은 대농장을 경영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노예가 줄어드니까 노예값이 뛰어 안 뛰어? 노예값이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서 재산의 기준이 집보다 뭐야? 집과 농토보다 노예 기준이야. 나는 노예를 몇 명 데리고 있다. 이게 내 재산이 얼마고 내 세력이 얼마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예가 누구만을 위해서 일해? 주인만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국가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국가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노예가 비싸지고 많아질수록 귀족만 좋고 국가는 피폐해져 가니까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산업혁명 들어갈 때인데 미국이 1860년대 공장에 나오질 않잖아, 도시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돼? 미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폐지했죠. 그래서 이제 노예 제도 폐지한 북군이 이겨서 지금의 미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남쪽이 이겨가지고 승리했다면 지금 미국은 농업국가에 불과해요. 산업을 발전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800년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 제도 해방할 때는 1861년이었는데 정조대왕이 1800년경에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미국보다 몇 년 빨라? 60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구야? 권력가들이에요? 권력가 아니야? 전부 다 귀족 권력가죠. 그때 당시에 집권하던 노론 권력가들이 노론 측에서 대왕 대비시켜가지고
경순왕으로 시켜가지고 독살시켜 죽여버렸어, 왕을. 그래서 독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노예 해방이 돼, 안 돼? 노예 해방이 안 돼가지고 결국 조선이 뭐에 힘을 쓰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일본한테 망한 거예요. 정조가 왜 노예를 해방하려고 그랬냐? 군대를 늘려야 되는데 노예는 징집을 할 수가 없어. 양반도 징집이 안 돼. 그러니까 노예 해방하면 징집이 돼, 안 돼요? 징집이 돼. 그리고 노예를 해방해서 이 산업에, 농업에, 일반 산업에 많이 일을 활용하고 국가가 잘 돼,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귀족들이 죽여버린 거야. 노예만이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정조가 노예 해방에 성공했으면 일본한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죠. 예? 근데 노예 제도가 없는데 자꾸 내가 노예 얘기만 하잖아. 예? 근데 노예 제도가 없는 현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돼? 서비스는 노예가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종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나는 누구든지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그러면은 항상 좋은 서비스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편한 거지. 난 자유인인데 내 마음을 종의 신분으로 낮춰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왕관 쓰고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모욕을 다 당했어. 병사들이 침 뱉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또 뭐까지 베꼈어? 뭘 베껴? 옷을 베끼지 뭘 베껴? 옷까지 베끼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거야. 아주 최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서비스에 성공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공 꼭 해요. 제가 그 미국서 하여튼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외국을 잘 나가셔. 학회. 내가 가방 못질만 했잖아. 가방 못질. 가방 못질가 뭔지 아세요? 가방심 들고 다니는 거. 왜 높은 사람 가면 가방 들고 옆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 제가 지도 교수님 항상 가방 들고 다녔잖아. 이렇게 옆에서. 그래서 한국 애들이, 어떤 애들이 날 싫어했어. 저 자식은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왜 지도 교수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근데 꼭 새벽 비행기를 타세요. 그럼 새벽 4시 반 비행기 5시 타면 내가 3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 댁에 간다고 내 차를 가지고 가서 똥 차지만 그 교수님 가니까 이제 누가 데려다 주면 좋잖아. 그런다가 새벽 3시 반 4시에 도착해서 모시고 간다고. 공항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려.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서비스가 좋다고 그러잖아. 간다고 그럴 때 우리 지도 교수님 한국 분이었어. 따끈따끈한 또 미역국을 끓여줘. 마호병에 미역국을 넣고 아침 4시에 모시고 갈 때 미역국 좀 드세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미역국 먹기가 힘들잖아. 야, 내 이거 몇 년 만에 먹냐? 그러면 그때 부탁하는 거야. 이제 그때 점수 좀 올려주세요. 그러고. 자, 그때 논문이 좀 잘못된 것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미역국 얻어 먹으면서 입만 안 대고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래서 40분간은 내 목적을 한 반 이상 다 성취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공부보다 쉬워. 그게 공부가 쉬워. 그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 어떤 게 쉬워요? 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택했다고. 그래서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애들보다 내가 일찍 박사 받았어요. 상도 받았어. 상장도. 공부 잘한다고 상장도 주시더라고. 거기다 얘는 서비스 잘해서 상장 준다 없어. 공부 잘해서 줬다고 돼 있지.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자기 기분 좋게 해주면 싫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서비스로 제가 군대 생활 편하게 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거의 했어. 우리 중대장님께 아부 잘해가지고. 우리 중대장님이 역사 얘기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중대장 만나면 장희빈 얘기하고 그러면 중대장실로 불러 계속 하라고. 그러면 나는 훈련도 안 받아. 장희빈 얘기하고 앉아있어. 중대장하고. 딴 놈들은 배낭 메고 뻘뻘 뛸 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할 때 그래서 아는 것도 뭐예요?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아는 것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교수는요, 그 호소대학 교수로 옛날에 신임 교수 될 때, 그때 호소대학교 그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교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성경을 물어보는 거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한 5번을 통독을 했다고. 굉장히 예수 잘 믿죠. 그래가지고 이사장님이 뭐 성경 물어보니까 줄줄 나오니까 이사장님하고 1시간 성경 얘기를 했대. 그 교수 채용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래 뭐해? 내가 안 해. 우리 박태준 씨 포항제철 아시죠?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를 맨 처음에 설립하신 분이 박태준 씨 아니에요. 박태준 씨가 그 신일본 제철 회장한테 기술을 달라고 가는데 기술을 안 줘. 일본서 기술을 안 줘가지고 박태준 씨가 그 신일본 제철 회장이 뭘 좋아하나를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더니 노래를 좋아해. 가라오케, 요새 노래방 노래 있죠. 노래를 좋아해서 이분이 그 신일본 제철 회장이 좋아하는 노래를 몇 개를 알아내가지고 그거를 6개월 이상 연습을 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일본 그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회장이 자기 좋아하는 노래만 한국 사람이 하는 거야. 일본 노래를. 그러니까 기분 째지 안 째져요? 기분 째지잖아.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말이야 내가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냐? 제가 회장님 좋아하는 거를 알아내가지고 6개월 이상을 제가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내 당신한테 감동됐다. 기술 줘. 그래서 기술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포스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스코가 뭘로 그러니까 된 거예요? 박태준 회장의 서비스로. 거기 가서 따지면 너 왜 안 줘? 그러고 따지면 줘 안 줘? 따지면 줘 안 줘? 안 주죠. 부하 중에 제일 미운 부하가 뭐냐면 따지는 놈이야. 왜 우리 보고 그런 거 시키세요? 사장님은 안 하시고. 그거 제일 싫은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옛날에 왜 공부 못했으면서 나보고 잘하라고 그래? 그거 제일 싫어 안 싫어?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세자에서 왜 쫓겨났냐면 양녕대군이 바람을 많이 폈어. 여자리 여자 건드리고 다니니까 나중에 대신 첩도 건들고 큰아버지 첩도 건들고 다니니까 야단을 쳤어. 반성문 쓰라고 그랬더니 반성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버지도 여색을 좋아하면서 왜 나는 여색을 즐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왕이 태종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안 치밀어. 그래서 얘는 구제할 길이 없다. 그래서 세자에서 폐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따지는 거지.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음 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뭘 잘 따져? 이해득실을 잘 따진단 말이에요. 이해득실. 나한테 손해가 오나 안 오나. 이 논리적이라는 말에는 계산적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계산적, 경제적. 그러니까 나가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가 나가 안 나가? 항상 계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서비스가 나가려면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신약에서 빼가지고 왔는데 몇 개.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종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모시듯 성실하게, 진실되게, 기쁘게 모셔야 된다 이게. 때로는 주인이 까다롭고 부당하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이게 따지라고 그랬어요? 따지라고 그랬어. 저기 봐, 베드로전서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따지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출세를 해, 안 해? 출세를 하죠.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디도서에도 봐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해줘라. 우리가 저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 5대 재벌 기업의 부회장을 한 애가 있어요. 5대 재벌 중에 하나. 어디 재벌이라고 얘기는 않겠어. 아시게 되니까 5대 재벌의 월급쟁이로 들어가서 재벌의 부회장까지 올라갔으면 이거야, 아니에요? 끝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올라갔죠? 에?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오는데 부회장도 6년을 했어. 그러니까 회장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한 다음에 몇 시까지 회사에 출근을 했냐면 6시 반까지 나갔대요.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야. 남보다 몇 시간 먼저 나간 거야? 2시간. 2시간 먼저 나가가지고 과장 책상하고 부장 책상을 딱 닦아줬대. 닦아주고, 그러고 옛날에 TT라고 텔렉스가 들어와, 전신문. 거기 전신실에 가서 자기 부서에 온 거를 오려다가 영어로 들어오잖아요. 영어로 들어오는 거를 자기 과장 거 부장한테 들어온 거를 2시간 동안 남아있잖아요. 1시간 반 이상. 그동안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과장 부장 책상에 올려놔줬다는 거야. 에? 그러면 과장 부장이 딱 책상 출근했는데 자기 책상에 자기 온 전신 내용이 영어로 쫙 번역돼 있으면 기분 째져, 안 째져? 째져, 안 째져요? 째지죠. 6개월이 지나니까 부장이 부르더래. 자네 인사부장한테 한번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인사부장한테 가서, 내가 직장생활 1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성실한 친구는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매일 6시 반에 오니까 누가 알아? 경비원이 너무 잘하는 거야. 맨날 그 혼자 6시 반에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출세 안 해요. 그래서 고속 승진. 그 부장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그 합작하는 회사가 있어서 설명하러 가는데, 그 설명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서 영어로 50번을 반복 연습을 했대, 집에서. 애하고 부인하고 놓고 50번을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연습을 하니까 부인이 10번 듣더니 구역질 난다고 나가더래. 애들은 아버지 정답 못 듣겠어 다는데 혼자 40번을 또 더 했대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완전히 외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미국하고 아랍 사람들한테 영어로 쫙 하니까 금방 칭찬이 오더라니까. 어떻게 영어를 잘하고, 거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많이 섞어가서 재밌는 얘기.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시한 게 다 억셉트 돼가지고 다 받아들여져가지고 호텔에 가니까 회장이 전화를 직접 하더래. 야, 아무개 부장, 너 프레젠트 너 발표한 거 성공적이야. 너 들어오자마자 이사승진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현대 직장 생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야. 누가 6시 반에 나오라고 그래서 안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간 거야, 혼자. 그게 뭐예요? 누구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상사를. 그러니까 부회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는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따지지 않는 거. 그리고 알아서 먼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이거 이게 안 나오네. 자, 지금 직장에서 얘기했죠. 직장 생활.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 항상 내가 높은 사람을 모실 때 해줘야 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저는요, 집에서 우리 마누라로 타면 기분 좋게 해줄까 궁리하면서 살아. 그게 제일 기분 좋은 거. 여자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제일 기분 좋을까요? 이쁘다. 이쁜 걸 제일 좋아해. 이쁘다. 일어나자마자 당신은 잔다고 나니까 더 이뻐졌어. 그러면 눈썹에 눈곱도 꼈는데, 그러면 그거 쓰부다이어 같다 그러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뭐를 기분 좋게 들을까요? 여자 자기가 한 반찬을 맛있게 먹어야 돼. 금방 먹어야 돼. 또 없어. 이거 당신이 한 거지.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다른 집에서 갖고 온 건 정확하게 알고 안 먹어야 돼.
이건 왜 안 먹어? 아, 이거 당신 게 아니잖아. 난 당신 게 아니면 못 먹어. 어? 그게 뭐예요? 부인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어? 근데 우리 자영은 우리 누나가 이렇게 반찬 해놓으면 뭐 딴 거 없어? 이거 왜 이래 반찬이? 어? 이게 뭐 우리 누님이 기분 나빠 안 나빠? 아무거나 먹어. 그러다가 또 뭐라 그래? 처먹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아, 주는 대로 처먹어. 그렇게 되는 거야.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기분 좋게. 부인을 기분 좋게 해줘서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 부인을 기분 좋게 해주면 반찬도 맛있어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여튼 뭔가 달라져. 근데 기분 나쁘게 해주면 그냥 집이 가라앉아 우울해. 예? 그래서 부인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왜 나를 낮춰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나를 낮춰야 돼. 예? 그리고 부인을 높여줘야 돼. 칭찬해주고. 여자는 칭찬을 굉장히 좋아해. 남자보다 더 좋아해 칭찬을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든지 기분 좋게. 우리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기분 좋게 하는 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 안에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어? 근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달라. 할머니는 장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깡통만 놓고 앉아 있어 항상. 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게으른 거지 남자가. 할머니는 뭐래도 팔잖아. 상추도 팔고 마늘에도 팔고. 저는 꼭 사드려요. 사드리고 할머니 칭찬을 해. 아,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런 거 다 파시고 그러고 기분이 좋아서 더 넣어줘 막. 근데 저는 안 받지. 돈을 이제 더 드리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나 우리가 가게 가서도 기분 좋게. 저는 어디나 식당 가면요 꼭 나올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식당에서 밥 사 먹고 나올 때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나와.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걸 제일 기분 좋아하는 거야. 그 식당 주인은 힘이 나고. 나 이 집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어. 그러고 에이 가다가 자식 돼져라 그래.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남을 기분 좋게. 자식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자식도. 내 아들도 항상 말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기분 나쁘게 해주면 애가 집에 붙어있지 않아. 바깥으로 나간다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얘기하는 친구들을 따라다닌다고. 어? 우리가 현대 경영에서 서비스의 품질 개념이 있어요. 현대 경영에서 저 5개가 이제 정통적인데 이 유형성에는 이 시설 장비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형성 눈에 보이는 거 종업원의 외모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외모는 이쁘다 잘생겼다기보다는 단정한 거 깨끗하고 산발하고 막 이러지 않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용모를 단정하게 손님이 볼 때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그게 품질의 하나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걸 굉장히 따져요. 군인들은 군복 입고 그 단정한 상태를. 그래서 그 부대장이 부대 들어갈 때 그 위병 있죠? 위병 총 들고 지키고 서 있는 애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네가 부대의 얼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군화가 들었거나 옷이 들었거나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부대가 개판인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회사 컨설팅 하러 가면요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경비를 만난다고. 경비의 태도를 보면 그 회사를 알 수가 있어요. 경비가 소주 냄새가 나 어저께서 먹은 소주 냄새가 그럼 그 회사는 벌써 틀린 거야. 그리고 경비가 옷이 지저분해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경비가 옷이 깔끔하고 용복 깔끔하고 친절하고 사근사근하면 그 안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공장이 잘 정비돼 있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모 단정, 이 자기 태도의 단정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라는 건 믿을만해야 돼. 믿을만한 거.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 가격을 갖다가 100원에 판다 그러는데 손님이 2사람 오니까 120원 주세요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반응, 손님이 요구하면 즉각 움직여야 돼. 즉시 움직이는 사람. 근데 손님이 요구하는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면 그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설렁탕집에서 설렁탕을 먹는데 아이 주인 보고 이거 왜 설렁탕이 좀 짜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주인이? 설렁탕이 좀 짜네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대부분의 주인들이
짜다고 그래, 안 짜다고 그래? 안 짜다고 그러지. 아니, 손님만 짜다고 그러세요? 다른 분들은 다 안 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그거는 장사 빵점이야. 짭니다 그래야 돼. 짭니다. 손님이 왕이야. 서비스하는 사람은 누가 왕이야? 손님이 왕이야. 왕의 말이 절대적이야. 그럼 아유, 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싱겁게 해서 새로 갖다 드릴게 이래야 돼. 그럼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안 짜대는 집에 가고 싶어? 어떤 집에 가고 싶어 다음에? 어? 짜고 새로 싱겁게 해다 주는 집에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사람은 상대방 그 손님의 말이 뭐예요? 왕의 말이야, 왕의 말. 어? 근데 우리는 장사하시는 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있어요. 아, 정말 짜구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보증성은 실력을 얘기해. 실력. 비행기 조종사가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죽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다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내가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버스 기사가 막 가게를 들이받고 막 그래서 운전을 못 해가지고 그 돈 내고 면허증 따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물이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실력이 뭐예요? 으뜸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커피 파는 사람은 커피를 어떻게 해야 돼? 커피 타는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실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실력이 없어. 그래,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모든 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감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감성은 같이 느끼는 거야. 같이. 손님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해. 손님이 추우면 나도 추워. 손님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 이게 손님하고 잘 안 맞는단 말이야. 손님은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그래. 나는 추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추워. 손님은 덥다고 틀어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틀어줘. 아이, 나 추운데 무슨 에어컨이에요? 그건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감이란 건 초상집에 가면 같이 울어줘야 돼. 거기 가가지고 우리의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가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내 거는, 내 감정은 어떻게 해야 돼? 빼고 슬픈 사람 감정에 들어야 돼. 또 기쁜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해줘야 돼. 애가 그냥 쌍둥이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기분 좋은데 가가지고 서울대학 다닌 애들은 오토바이 사고가 잘 나더라 그딴 얘기 나오고 말이야. 그게 공감성이 가장 중요해. 우리가 이 연구 조사를 해보면요, 손님들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점포를 가장 좋아하냐면 공감성이 뛰어난 데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감성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주는 거. 나를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뭐야?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돈 잘 버는 남편보다 어떤 남편? 나를 알아주는 남편. 그러니까 공감성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여자한테는.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돈을 많이 따져, 여자보다. 남자가 돈을 여자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는 돈보다 자기 이야기에 잘해주고 자기에게 마음을 맞춰주는 걸 좋아하고, 남자는 돈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거야. 돈을 제일 좋아하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감을 잘 하려면 감성적이어야 돼요. 감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받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부인이 불편하다 그러면 뭐야? 그 불편한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설날 손님들이 많이 왔어. 그럼 부인이 힘들다고 그래, 안 힘들다고 그래? 손님들 가면 힘들다고 그러잖아. 당신은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와, 힘든데, 당신 식구도 있는데, 그리고 짜증내고 뭐야? 그거를 받아줘야 돼. 아, 맞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안 불러야 될 사람까지 그냥 내 자랑하려고 불렀어. 너무 미안해. 얼마나 힘들어. 이러면 풀어줘, 안 풀어줘? 풀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설날 일하는 거야. 왜 당신만 그래?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그게 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옆집 부인도 일만 해. 당신만 그래.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인 사람이 공감대가 높고 서비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성 그 자체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뭐야? 다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감성은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걸로.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가의 위기가 내 위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감성이 뛰어난 분이야. 국가의 위기가 누구 위기야? 내 위기이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고 나가는 거야. 애가 위험에 처하면 누가 먼저 달려들어? 엄마가 먼저 달려들어? 아버지가 먼저 달려들어? 엄마가 여자가 감성이 남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애가 아프면 먼저 달려드는 게 엄마예요. 첩이 있는 놈은 아들이 힘들어도 한창 보고 앉아있어. 계산하느라고. 저거 그냥 놔둬서 죽는 게 낫지도 않을까 혹시 이러고. 그게 남자야, 남자. 계산한다고. 근데 여자는 뭐야? 애가 열이 펄펄 끓으면 뭐야? 어우, 내 새끼 큰일 났구나. 그래 안 그래? 딴 생각 나 안 나? 안 나. 남자는 딴 생각을 나. 그게 남자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구해야 돼? 여자 같은 남자. 마음이 여자 같은 남자. 그러니까 마음이 여자 같은 남자가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위험에 보호해주고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남자는 아주 뺀돌이야. 주둥아리만 살아있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나 하고. 그게 전형적인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남자애들을 자꾸 여성 교육을 시켜야 돼. 이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교육을.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는 거는, 겸손하고 친절은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비경제적이고. 그렇지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 이성계가 한 번도 30년간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 용장이에요. 맹장이고. 인류 역사상 30년 이상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장수는 이성계 하나예요. 이순신 장군 이렇게 길게 전투를 안 했지. 7년 했지. 이런 맹장이고 용장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별 4개 다른 장군님은 위세가 등등해야 안 해요. 등등한데 이성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맹장, 그 용장이 자기 부하한테도 반말을 쓴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부하한테. 그리고 부하 장수가 먼저 무하 장수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먼저. 그 별 4인데 별 2이 오면은 소장님 오셔서 이러고 인사했다는 거야. 그리고 젊은 문관들한테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나는 군인이라 무식하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달라고. 이게 겸손해 안 겸손해? 겸손하죠. 낮아져 있고 그 무서운 맹장이 전투 시에는 이길 수 없는 그 맹장이.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모두 누구든지 이성계 밑에 가서 군대생활 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이성계 밑에 가서. 그리고 별 4단서 상장군이 병사들하고 농당 따먹기도 해. 병사들하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외국군 포로들을 잡으면 다 자기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외인 부대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젊은 문관들, 나이 어린 문관들 얘기도 들어주고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니까 또 젊은 문관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이성계는 군인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과거 시험 합격한 관리들도 좋아해서 왕으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는 많이 가는데 누가 왕이 되냐? 군인들도 문신들도 누구를 얘기하겠어? 이성계. 정몽주도 사실은 이성계를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분. 고려 태조 왕건도 말도 못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고려 태조 왕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 올라가려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낮아지라고. 대표적인 게 이성계. 이성계는 이제 예수를 몰랐는데도 자, 이제 이 시대에 서비스를 잘하라고 했죠. 그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잘해야 돼? 카리스마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게 카리스마 있는 서비스. 그냥 서비스하면 다른 사람들 서비스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구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카리스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서 서비스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나는 뛰어난 서비스 제공자가 돼서 이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리스마 있는 서비스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전부 다 공짜야. 돈 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전부 다 공짜야. 돈 내야 돼. 공짜죠. 공짜. 얼마나 좋아. 저 서비스 가리키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항공사 승무원들 있죠. 승무원 되려고 다니는 학원들이 있어. 그 서비스 배우거든. 굉장히 비싸.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카리스마 있는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세상 살아나가시면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반드시 성공하고 잘 살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